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즘 확 달라진 모습 보이고 있죠. 그전까지는 이 법정에 나갈 때도 그냥 조용히 나갔다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뭐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을 텐데 그 한마디를 안 한다는 게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이 온갖 방법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검사들이 참 더러운 짓을 해요. 지들은 할 짓 다 하고 퍼뜨릴 거 다 퍼뜨리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거 가지고 꼬치 캐묻고 시비를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들은 떠들어도 되고 이재명은 떠들면 안 되고 뭐 그런 식이에요.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근데 이 개떡 같은 경우를 언론들이 보고 웃지 검찰 편을 들어요. 그래야지 검찰 편을 들어줘야지. 그래야지 지들도 뭐 하나 뭐 떡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언론 앞에서 상당히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요. 언론을 질타하기도 하고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합니다. 오늘 법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확 달라진 이재명, 법정 앞에서 윤석열 정권 직격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금 하도 여러 가지 공판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오늘은 뭘 하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선거법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주 언론 플레이 호재로 써먹는 것 같아요. 한동훈부터가 그러고 있죠. 하지만 그걸 누가 한 겁니까? 한동훈 지가 한 거잖아. 지가 법무부 장관 할 때 한 거잖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상당한 기간 동안 검찰총장도 없었어요. 지가 직접 검찰을 조율한 거나 다름없어요. 한동훈은 맨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무부 장관이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하는 거 가지고 계속 뭐라고 시비를 겁니다. 추미애 장관 때,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때, 특히 추미애 장관 때죠. 추미애 전 장관 때, 이른바 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하면 지휘권 발동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고 막 떠듭니다. 하지만 검사가 법무부 장관 할 때는요, 지휘권 발동 안 하고 지들끼리 알아서 뒤에서 꿍짝꿍짝 다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면 말 잘 듣고 검사 출신이 아니면 말 죽어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민정수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이면 말 잘 듣고 검사 출신이 아니면 말 죽어도 안 듣겠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민정수석이 검사가 아닌 민정수석이 혹은 검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면은 개기는 거야. 그러니까 개기는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서면으로 지휘권을 발동해요. 그럼 서면으로 지휘권 발동한다고 시비를 걸어.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올 때는 지휘권 발동하기 전에 내내 하던 새끼들이 검사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대놓고 항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검사도 공무원인데 이것들은 공무원이 아닌 거지. 어디 함부로 항명을 한다고 그래. 응? 이런 애들은 진짜 목을 쳐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 공무원으로 있다는 거 상상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 말 안 듣는 군인들 그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 새끼들은 법무부 장관도 지들 목 씌어야 되는 거야. 지들 밥그릇 뺏겼다고 말 안 듣겠다 깽판 부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공무원이냐고. 에? 이것들은 반란군이에요. 반란군이에요, 반란군. 말 그대로 국기문란사범이죠. 자, 오늘 이 얘기 옆으로 조금 세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재판으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선거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나 김문기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한 거,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또 백현동 이 개발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 이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주장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는데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왜 거짓말이 되며 설령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이건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웃겨요. 예? 저는요, 이 사건은요, 이미 처음 기소 단계에서 각하가 돼야 될 사건입니다. 공소 제기가 됐을 때 이거는 무죄입니다가 아니라 이게 사건입니까?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검사들이 지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이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는데 언론들이 검사들 하는 짓에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야. 이건 반란군한테 검찰 반란에 언론들이 공범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검찰 쿠데타의 반란, 검찰 쿠데타의 언론이 공범이 된 거야. 그래서 검언 쿠데타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언 쿠데타.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사건이냐고요. 내가 모르겠다는데 어쩔 거냐고. 근데 그게 어떻게 재판 대상이 되냐고요. 뭐 한동훈이는 그렇죠. 야, 알렉스야, 네 논문 되게 비싸더라. $30씩이나 하더라. 그래서 나 뽕 뽑아야겠다. 이거 했다고, 그 말 했다고 한동훈이는 저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학대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거 아직까지 지금 남양주 지원에 있거든요. 검사가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왔대. 아이고, 진짜 그게 검사라고.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진짜, 아유, 씨, 진짜. 아유, 씨. 아유, 진짜. 나도 법대 나왔어. 나도 법학 박사 과정이야. 그런데 검찰이 이런 것까지 기소를 한다는 게 나로서는 기가 차요.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아니야? 아유, 씨. 그런데 이 꼬라지를 언론들이 보고 아무런 비판을 안 한다고? 오히려 한동훈 잘한다 그런다고? 그거는 언론이 미쳤거나 아니면 언론이 한동훈 같은 그런 반란군의 한편이거나 말 그대로 검언 유착 아니겠어요? 자, 또 이야기 주제가 옆으로 새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 공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공판. 오늘은 선거법 관련 재판입니다.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임했죠. 그래서 재판부가 전면 교체됩니다. 재판부, 특히 재판장이 교체됐기 때문에 재판부 갱신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도 재판부 갱신 절차였습니다. 사실상 오늘 재판에서는 특별하게 거론될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정에서 거론됐던 공방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것이 오늘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 재판 내용 사실 내용 하나도 볼 게 없어. 그런데 언론은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 생긴 것처럼 막 떠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언론 보도 내용을 잠시 좀 짚어볼게요. 자, 오늘 재판은요, 정확하게 내용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김문기 씨가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자,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 대선 후보와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한다? 그런데 대선 후보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랬으면 검찰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왜 이재명 대표가 다 뒤집어 써야 되죠? 이것부터가 개새끼들 아니야? 검찰이 지들이 잘못한 걸 남한테 덮어 씌운 거잖아요. 이거를 언론들이 동조해주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잡아가서 사람을 괴롭혔으면 검찰이 괴롭혔지. 이재명이 괴롭혔겠어?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겠냐고. 검사들 때문에 생겼지. 근데 왜 이재명 보고 뭐라 그러죠? 이게 진짜,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나라예요, 이게? 예? 그런데 여기에 심지어 한겨레, 오마이뉴스, 경향신문까지 같이 설치고 있잖아. 얘들은 노는 것 같아. 미친 거예요, 이거. 아휴, 내가 김문기 잘 모른다. 뭐 어쩌라고. 내가 그렇다는데. 두 번째, 백현동 개발 이 관련해서 국토부가 여러 차례 압박을 했고 거기에서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 내가 느꼈다는데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참 거짓이 있지? 주관적인 판단에 참 거짓이 있어요? 이거를 사법부가 판단을 한다고? 야, 판사도 미친 새끼지. 이걸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자, 이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솔직히 이 재판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백현동 관련된 얘기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에 거짓이 있었다면은 국정감사와 관련된 법률,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거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국감장에서 한 얘기는 국감장에서 국회에서 처벌할 문제지 이게 밖으로 나와질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뭐라고 돼 있다?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하고 다른 법률로는 처벌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어요. 다른 법률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국회에서 뭐라고 증언을 했는데 국회는 가만히 있는데 그 증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뭐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뭐 부서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에서 증언을 해준 이 증인이 엉뚱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서 엉뚱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인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그런 거잖아. 제가 만약에 이번에 그 최수근 상병 관련된 사건의 그 담당자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 그 상임위원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사실 윤석열이가 그랬고요. 장관이 그랬고요. 또 합참의장은 어쨌고요. 하고 내가 꼬질꼬질 다 일러 바쳤어.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만약에 비밀을 폭로했다.
그러면 윤석열이 가만히 있겠어? 국방부 장관이 가만히 있겠어? 가만 안 있지. 그럼 나한테 뭐라고? 어떻게든 간에 해코지를 하겠지. 뭐 그러면서 뭐 비밀을 유출했다는 둥, 뭐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괴롭힐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진실을 말하고도 엉뚱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겠지.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국회에서 증언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로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딱 끊어 놓은 거예요. 스톱! 못해. 그렇게 놓은 거예요. 따라서 백현동 관련된 얘기도 이것이 잘못이 있다거나 거짓이 있으면 국회 증언 감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처벌 대상이 안 돼요. 이걸 선거법 조항으로 처벌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불법이야.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지금 언론에서 이상하게 베베 꼬우고 있죠. 이재명이 불리하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이게 왜 엉뚱한 소리야? 이거야말로 법리지. 이게 법리지. 무슨 개소리냐고. 자,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으로 좀 주제가 좀 새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답답한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더 힘들 거예요. 옆에서 보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직접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나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제대로 한마디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는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우리 열받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했는지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한번 듣고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습니다.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결론이야 우리 법원에서 잘 현명하게 내주시겠지만 기소해서 재판 오래 하면 그 사람 인생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기억이 납니다.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경제는 폭망이고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오로지 정적 제거하고 권력 확대하고 권력 누리느라고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권까지 만약에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꼭 투표하시고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은 대장동 사건, 공사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 모두 혐의 부인하시는 거죠? 네. 요즘 이재명 대표 얘기 들으면 속이 시원해요. 그죠? 그동안 왜 이런 말씀을 안 하고 참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이 또 뭐라고 깐족될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한동훈 같은 놈들이 바로 니들이 야당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사실상 한 겁니다. 참. 근데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지 알아듣는다는 것도 참 제가 답답해요. 이거는 국민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는 국민들 같으면 딱히 말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기소를 당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합니다. 자,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김문기 씨 같은 경우 내가 김문기를 모른다 그러든 안다 그러든 그 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내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참이 어디 있고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참과 거짓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내 내심의 판단인데 주관적 판단인데 그게 어떻게 선거법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겠네. 에? 우리 집사람은 주가 조작 같은 거 한 적 없다. 주가 조작 한 적 없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것도 싹 다 거짓말이네. 그야말로 윤석열도 지금 붙잡아서 내려와가지고 패대기를 쳐야겠네. 그것도 특검해야겠네. 그죠? 자,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 한동훈이 하는 짓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정말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재명 대표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기소를 당했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제가 조목조목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친검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버젓이 있습니다. 이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9조 증인의 보호라는 대목이 있어요. 증인의 보호라는 대목, 제9조 3항에 보면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정한 처벌 외에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 국정감사장에 불려온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이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한 다른 법률로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고. 선거법 여기 적용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이거 잘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죄가 되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죄가 되는 법률이 있고 똑같은 행위인데 이 행위는 처벌하지 말아라는 법률이 있어. 그러면 처벌해야 된다는 법이 있고 처벌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 그럼 어느 법이 이길까요?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법이 이겨요. 그리고요, 형법보다 뭐가 신법이다?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신법이에요. 그리고 형법은 일반법이지만 국회 증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이에요. 누가 이긴다?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이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거 해당 사항 있어 없어? 바로 해당 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뻔히 이렇게 법률 조항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역대 대선 후보가 국회에 불려가가지고 증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증언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선거법으로 좌지우지한다? 그거 역시 그런 사례는 역대 없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여러분 좀 답답하시죠? 저 역시도 참 많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 적폐 언론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모습 보셨듯이 앞으로 이런 모습 계속 볼 수 있으리라. 그리고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여름님,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71년 부산 출생이고요. 중앙대 철학과 졸업했고요. 법학과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현재 박사 과정 진행 중입니다. 불교방송 입사한 거 맞고요. 춘천, 부산 근무했고 본사 사회부 했습니다. 예. 네, 제 이 경력들 이렇게 쭉 예, 하시는 이유는 모르겠네. 예, 맞습니다. 예. 자, 찐애국자 TV님 오셨네요. 예. 아까 안인숙님께서 왜 김어준 씨가 요즘 몰빵 외치지 않는지 궁금하다. 글쎄요. 예, 근데 뭐, 몰빵론이 사실 지난번에도 뭐 어떤 분들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좀 회의감이 들죠. 네. 자, 그 다음에 제니김님 부정개표 정말 감시 잘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대선 총선 때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표인데 이게 윤석열한테 들어가서 계산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사실 그게 투표소마다 왕왕이 있는 일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잘 감시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진짜 0.7% 이런 차이로 승패가 갈린다면 이게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 필리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께 힘을 보탭시다 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마이디어님 마지막 기자라고 하셨어요. 네. 참 저는 지금 언론을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상식을 좀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최소한의 상식. 이게 기소가 될 일인지 기소가 안 될 일인지 그런 거 정도는 아니 검찰권이 발동이 돼야 될 일인지 아닐지 정도는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참 그런 최소한의 이런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놈들이 기자라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해요. 이거는 우리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외우기만 하는 사교육 중심의 교육 제도가 낳은 이 최악의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마치 누가 먼저 1타 강사한테 달려가느냐. 그러니까 어느 강사 밑에서 듣느냐. 내가 선택한 1타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판단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의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의 기본이 뭐냐면요. 그중 대표적인 게 하나가 형사처벌은 도덕의 최소한이다예요. 검찰권이 아무데나 끼어들어가지고 아무거나 다 처벌하겠다. 모든 것을 검찰권으로 판단을 하고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법의 기본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요. 법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왔느냐 이 얘기를 배워요. 왜 그게 나오느냐. 지금 근대 사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시민혁명의 결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시민혁명이 뭐 하던 겁니까? 예,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왜 절대왕정을 무너뜨렸을까요? 그 왕이란 놈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속박하더라. 심지어 내 재산까지 빼앗아가더라. 왕과 귀족들을 타도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그게 시민혁명입니다. 그 시민혁명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법 체계는 뭡니까? 국가 권력이 왕과 귀족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질서는 개인과 개인, 자유롭고 독립되어 있는 개인이 자유롭고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서 맺는 계약에 따라서 사회 질서가 정해지는 겁니다.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국가도 사회 계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영역, 개인과 개인이 상호 간에 약속을 하는 그 분야로 남겨둬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 영역을 법이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은 최소한으로 줄어야 된다. 사법이 함부로 개입하지 마라.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지 말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왜 개인이 자유를 느끼려면 뭘 느끼게 뭐가 필요해요? 간섭을 안 해야 되지. 누가 나를 간섭할 것 같아? 국가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남발이 돼가지고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되겠어요? 개뿔도 모르는 애들이 입에 주디에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인 줄 알아? 정말 미친놈들이에요 이거. 자유민주주의를 똥구멍을 배운 거죠. 참 그런 면을 볼 때 정말 저로서는 이게 검사 새끼들인가? 저게 저러고도 법률가인가? 네가 그러고도 법률가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황당무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김문기를 안다 그러든 모른다 그러든 그거 뭡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야.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 내 머릿속에서 내가 참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머릿속을 갈라서 알아볼 거야? 내가 안다 모른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판단이야. 그거를 참이냐 거짓이냐 그걸 법의 잣대를 갖다 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데 어떡할 거야? 자, 두 번째. 내가 백현동 그 허가와 관련해서 이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내가 압박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그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위협을 느꼈다. 내가 느꼈다는데 그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의사가 개인의 주관이잖아. 근데 그게 무슨 참 거짓이 있어. 남들은 그 정도 가지고 압박을 안 느낀다, 위협을 안 느낀다고 해도 나는 느껴!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법적인 잣대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치의 영역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영역인 겁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판단할 영역까지 사법부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겁니다. 사법부가 검찰이 감히 국민의 선택을 좌우하려고 든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게 쿠데타인 겁니다. 이게 검찰 쿠데타예요. 국민의 선택은 국민이 하는 거지 그 선택에 검찰이 영향을 미치겠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후보자를 구속하고 후보자를 수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참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항상 입에 달고 사는 한동훈이나 윤석열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법률가들이 해보고 있어? 법률가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야, 참.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법률 그 이전에 법 정신을 얘기를 합니다. 참. 또 열어 오르네요. 그죠? 자. 이민님, 분신 시도를 사법 처리. 예, 분신 시도를 사법 처리하는 것도 웃기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